안녕하십니까. FP클라우드 대표 강사 이영욱입니다. 2019 업그레이드 상담 스킬, 고객이 궁금해하는 보험 상담, FAQ 100선,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강의에서 포맷을 조금 바꿔봤는데요. 물론 우리 FP님들이 상담 잘 하시고 고객분들하고 신뢰관계 형성 잘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상담하는 스킬들을 좀 기본부터 시작해서 좀 올려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 강의 포맷을 좀 완전히 바꿔봤습니다. 고객이 궁금해할 수도 있고요. 우리 FP님들이 고객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 좀 난해하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한 1년에 걸쳐서 몇 개요? 한 100가지 정도를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 조금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FP님들이 고객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는 상담 잘해 하시는 우리 FP님들 계시죠? 그런 FP님들은 저런 것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시작하신 지 워킹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신입 FP님들은 상품에 대한 기본 지식과 그것을 어떻게 고객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지 그것까지 같이 학습을 하신다면 분명히 상담을 잘 하시고 고객들에게 말씀 참 잘하십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쏙쏙 얘기를 잘 해주시네요. 이런 스킬들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일 수 있는데 잘 따라와 주시면 우리 FP님들 충분히 이 상담 스킬들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정을 통해서요, 고객이 쉽게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프레임을 짜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는 B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금융상품, 보험상품들을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익숙해지시면 상당히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VUL 종신보험과 일반 공시율 종신보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얻어가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고객이 자주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답변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원하는 성과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고객이 궁금해하는 것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FP님들이 말하는 것,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일치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자, 고객들은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생각보다 내가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극받고 결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손해보는 게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많이 상담했던 방법 중에서 상실 마케팅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죠? 그냥 제가 지어본 건데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질문으로 인도할 수 있을 때 결코 설명하지 마라. 우리들도 고객들한테 말을 많이 하고 싶죠? 설명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직업상 그럴 수는 있겠으나 고객들도 우리가 똑같이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고객들이 말할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고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듣기보다는 말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고객들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보험 상품이든 금융 상품이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리스크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 상품이지 않느냐. 고객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죠. 그죠? 그런데 과연 고객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고객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고객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의 거절이고요. 하나는 진짜 궁금하다. 그러면 거절일 수도 있고 진짜 궁금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FP님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거절일 수도 있겠다. 아니야. 이건 진짜 궁금할 수도 있겠다. 궁금하다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긍정적인 걸 거고요. 거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약간은 네거티브,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 거죠. 가급적이면 진짜 궁금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객은 진짜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금융이라는 것을 사실은 직업으로 삼고 있지만 고객들은 아는
척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 레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고객과 FP 측면에서 한번 나눠서 보면요. 고객은요, 진짜 나한테 이거 필요한 게 맞나? 이거 혹시 내가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건 아닐까? 혹시 이분이 오신 이 FP님이 어떤 소개나 이런 관계성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FP님들은 손해 안 난다고 얘기하는데 손해 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보험 상품 중에 10년을 유지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고객은 이걸 내가 10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지금도 힘든데 과연 10년 이상, 20년을 내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FP님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그냥 제가 한번 먼저 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거절하는 거는 아닐 거야. 진짜 궁금해할 거야. 긍정으로 바꿨습니다. 그죠? 정말 뭐가 궁금하지? 이것도 몰라 라는 식이 아니라 정말 뭐가 궁금한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지한 호기심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물어보니까 고객이 대답을 하죠. 대답을 한다는 결국 고객이 말을 하는 거죠. 고객이 계속 듣고 있는 것보다는 고객이 입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표현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고객에게 도움이 되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상품 지식이나 아니면 트렌드 변화, 제도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고 익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정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상담의 어떤 풍성함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위한 거니까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고객에게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마음가짐이 고객에 대한 진정한 궁금증, 단순 거절이 아니고요. 궁금증으로 바뀌면은 우리는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쉽게 말하는 방법,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나 예화 등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경험치 등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는 방법. 스토리텔링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뭐와 같습니다. A는 B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FP는 Financial Planner, Financial Consultant는 재무 주치의입니다. Financial Consultant는 A, 영어 발음이 자꾸 꼬입니다. Financial Consultant, Financial Planner는 A, B는요, B는 재무 주치의. 두 개를 같이 놓은 거죠, 그죠? 그러면 각각 하는 일이 달라요. 역할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조금 어려운 금융상품이나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고객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스토리텔링은요, 시각적인 이미지나 이벤트 같은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방법, 그리고 고객의 경험이나 아니면 직업, 취미와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것, 그리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등을 포함해서 설명하는 게 스토리텔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A는 B와 같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한번 공부를 했었죠. 재무설계는 아기 돼지 삼형제입니다. 재무설계는 주부가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무설계는 A, B는 아기 돼지 삼형제, B는 가정주부가 요리하는 것. 이걸 FP, Financial Planning이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책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상담 다니시면서 주변에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말하는 방법 중에 제가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특정 금융상품이나 보험상품이 있으면요. 그것의 특성, 장점, 단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일정 숫자 뭐 5개든 7개든 쭉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많은 우리 FP님들이 가입 설계서나 아니면 제안서 같은 걸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으시죠, 그죠? 자, 그 전에 내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머릿속에 쏙 집어넣으려면 진짜 대표적인 것들 뭐 5개에서 7개, 뭐 많게는 한 10개 정도 정리를 쫙 해놓고 있으면은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알아볼 거는 VUL 종신입니다.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죠. 그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저금리를 극복하고요. 수익률을 통해서 목적 자금을 만들 수 있는데 사망보장도 같이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장기 저축으로 할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망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VUL 종신보다는 VUL 변액보험이 투자 목적으로는 훨씬 좋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면 사망보장도 일부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저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FP님들도 뭐 연금이면 연금, 종신이면 종신 하나씩 정하셔가지고 그 테마별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나눠보는 거죠. VUL 종신보험이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놓여 있는 리스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제 나름대로 정리해본 장점은 이렇습니다. 은행의 저금리를 극복할 수 있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요. 10년 경과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사망보장을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사망보장과 나중에 노후 보장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부 연금 전환을 통해서 부족한 연금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몇 개의 보험회사는요, 가입 시점에 경험생명포를 적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바꾸더라도 연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손해보는 부분들이 적다. 뭐 저는 한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걸 처음에는 이렇게 정리하기는 조금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장점들을 쭉 정리를 해보고요. 그 중에서 순서를 다시 매겨보는 거죠. 그러면 뭐 1번에서 5번까지, 1번에서 7번까지 나머지 3개는 그냥 뭐 그렇게 중요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자, 단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조기 해약 시에 원금 손해 발생한다는 거는 보험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모든 보험 상품들 다 똑같고요. 수익률 하락하게 되면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고객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단점이 존재하는 것을 고객에게 숨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단점을 받아들여야 되고, 단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컨설팅이나 서비스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죠? 시간 경과를 하게 되면 위험보험료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거는 변액보험이 심하죠. 그죠? 자연보험료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적립금이 줄어들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부 부족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투자 목적이 불필요한 보장 특약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액보험과 펀드를 비교합니다. 그죠? 근데 뭐 각각의 상품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다 따로 있으니까요. 그죠? 각종 관리 비용이 차감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변액보험들은 차감하는 사업비가 많다. 그래서 내가 내는 돈에서 적금이 적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단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고객들이 이 단점을 가지고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히려 FP님들은 좋은 것만 이야기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단점을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하고 관리해 나갔을 때 고객들의 돈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VUL 종신보험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VUL 종신보험을 주력 판매를 하고 있고 고객들한테 컨설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종신보험은 당연히 VUL 종신보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 시작하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왜 생겨났지 하는 배경에 대한 것도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상담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나 일반 종신보험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사망보험에 앞에 글자가 다른 게 붙은 거죠. 변액 유니버셜과 일반 공시율 종신보험입니다. 그 두 글자가 이제 다른 거죠. 그죠? 그러면 각각의 이런 단어들이 붙었을 때는 과거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최초 종신보험이 국내에 도입됐을 때는 사망보장이 위주였습니다. 지금처럼 은행의 이자처럼 공시율로 굴러가는 종신보험이 위주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들의 니즈가 바뀐 거죠. 2000년 초반 IMF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온전한 성격이 아닌 다른 기능도 좀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1억 원을 가입을 하는데요. 20년이 지났을 때 1억 원을 받으면 1억 원의 가치가 아니지 않느냐. 이게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 별로 합리적인 상품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고객들이.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걸 보완을 해줄게. 그러면 되는 거잖아. 지금 1억의 가치가 10년, 20년 지났을 때도 1억의 가치가 되면 되니까. 그래서 투자하게 되는 변액 상품들이 나오게 된 거고요. 보험 상품들은 너무 길어. 10년, 20년 뭐 계속 보험료 내야 되고 유지해도 뭐 60세, 70세까지 가야 되고 이러니까 기간이 너무 긴데 내가 그 돈을 쓸 수가 없잖아. 은행에 있는 금융상품, 저축이나 예금처럼 비슷한 기능을 주면 안 돼?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유니버셜 기능입니다. 은행 저축과 같은 유연성. 그러다 보니까 앞에 두 글자가 붙어 있는 거죠. 변액과 유니버셜. 변액, 유니버셜, 사망보험, 종신보험이라는 표현을 쓰죠.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그래서 이 상품이 지금 주력 상품으로 된 거라는 거죠. 기능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망보장에 변액 기능과 유니버셜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입니다. 변액이라는 거는 내가 가입한 금액, 가입 금액이나 적립 금액이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니버셜은 다양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중도 인출, 추가 납입, 납입 유예, 납입 중단 이런 여러 가지 기능, 은행의 저축과 같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상품이 맞는 거죠. 그죠? 일반 공시율용 종신보험보다는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고객들한테 가장 좋은 상품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반 종신보험과 공시율용 종신보험과 VL 종신보험의 차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왜? 고객들한테 이걸 권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뭐 일반 종신보험을 많이 권하지는 않으니까 최근에 뭐 최저보증 상품들을 제외하고는 사망보장이 위주로 되는 상품들은 사실 일반 금리형 종신보험보다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많이 권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종신보험 많이 권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객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던져 본 겁니다.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과 일반 종신보험은 어떻게 다르죠? 왜 저에게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권하는 건가요? 고객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해봅니다.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과 일반 공시율용 종신보험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 6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익률, 사망보험금 변동, 적립금, 중도인출, 추가납입, 납입유예, 납입중단, 유니버셜 기능이죠. 그렇죠?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적립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펀드와 비슷한 보험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기능성을 두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입니다. 투자 수익률, 펀드와 같이 투자 수익률로 이자 수익을 챙겨갈 수 있고요. 사망보험금은 변동하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적립금도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 납입유예, 납입중단 같은 은행의 유연성이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변액 유니버셜, 그러니까 변액보험, 온전히 투자하는 상품으로 사망보장 금액은 조금만 두고 그런 상품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일반 공시유용 종신보험은요. 많은 기능들이 제한됩니다. 보시면 유니버셜 기능은 거의 없고요. 변액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힘들죠. 공시율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공시율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망보험금도 고정되어 있으니 나중에 물가 상승돼서 사망보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커버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상품의 주인데 우리가 요것만 설명하게 되면 고객에게 왜 이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프레젠테이션 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스토리텔링을 접목을 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요. 맥가이브 칼, 우리 FP님들 잘 아시죠? 자, 맥가이브 칼은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칼도 있지요. 칼도 있고 캔 따개도 있죠. 칼도 작은 칼, 큰 칼 다 있습니다. 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치 캔 같은 따는 그 기능도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뭐 고리도 있고요. 심지어 드라이브까지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공기열 종신보험은요, 그냥 칼입니다. 그냥 칼. 예. 그래서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맥가이버 칼이고요.
공시율 종신보험은 그냥 일반 등산용 칼. 그래서 어떤 표현을요? A는 B다.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맥가이버 칼과 같은데 공시율 종신보험은 그냥 등산용 칼과 똑같습니다. 고유의 기능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은 누구한테 설명하면 잘 이해할까요? 예, 맞습니다. 등산을 많이 가시거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정보를 만약에 포착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고객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담을 많이 했을 때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고객이 어떻게 이야기할까? 한번 접목을 해볼게요. 맥가이버 칼과 일반 등산용 칼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산에 갈 때 로망이 있습니다. 자, 산에 갔는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간단한 가위 짓을 할 수 있는 가위나 드라이버, 캔 뚜껑 같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등산 가서 이 칼 꺼내나요? 안 꺼내죠. 그냥 가져갔다 그냥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가는 이유는요. 혹시나 생길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혹시나 생길지도 모르는 필요성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칼만 가지고 하기에는 기능의 제한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단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면 과연 좋은 걸까요? 언제 사용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게 등산에 도움은 될까요? 고객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였으면 더 좋았겠죠. 고객님 등산 자주 하시죠? 언제 가세요? 이렇게 등산에 대한 이야기로 화두를 풀고 이렇게 풀어나가면 훨씬 더 고객과 이야기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VL 종신보험은요. 맥가이버 칼과 똑같습니다. 이 멘트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의 시작입니다. VL 종신보험은 맥가이버 칼과 똑같습니다. 언제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추가 납입 기능이라는 것은 저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중도 인출이라는 것은 긴급한 자금을 사용하거나 내가 납입할 수 없을 때 잠깐 안 내더라도 그 보험의 기능이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10년 유지하시게 되면 비과세, 이자 소득세를 안 낼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파워풀하기 때문에 사망 보장과 저축을 가져갈 수 있는 맞는 용도의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VL 종신보험은 맥가이버 칼과 똑같습니다. 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붙여나가면 고객에게도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텔링을 아주 쉽게 접목해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맥가이버 칼과 등산용 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 FP님들은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많이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저거는 여기다가 붙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실 책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나한테 딱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VL 종신보험은 맥가이버 칼과 똑같습니다. 일반 공기율 종신보험은요. 일반 그냥 칼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일반 등산용 칼과 똑같습니다. 라고 사실은 잘라놓고요. 고객이 물어볼 때 세부적인 설명을 하면 파워풀하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요. A는 B와 같습니다. VL 종신보험은 맥가이버 칼과 같습니다. 라는 거죠.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맥가이버 칼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상품의 특징은요. 이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변액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유니버셜이면서 사망 보장을 해주고요. 보험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장점과 단점, 특성으로 정리하면 참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VL 종신보험의 포인트는요. 저금리를 극복하고 수익률을 통해서 목적 자금을 만드는 목적도 있지만 사망 보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자 소득을 안 내는 보험 상품으로 가면 참 좋겠죠. 그죠? 어차피 오래 할 저축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객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요.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객의 궁금증에 집중을 하자. 고객이 말을 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자. A는 B다라는 스토리텔링을 접목해서 고객에게 질문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